안녕하세요. 언더스탠드룸의 루틴쌤입니다. 오늘도 저번 영상에 이어서 뉴턴의 운동법칙 중에서 가속도 법칙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고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뭐 공통과학이나 물리학 원을 풀게 되면요, 이렇게 상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부터 조금씩 멘붕이 오기 시작합니다. 상자가 여러 개일 때는 진짜 힘을 분석하기 어렵게 생각하죠.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선은 여기는 힘에 대해서 분석을 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상자가 여러 개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번 패턴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상자가 여러 개 있으면요, 이 상자를 하나로 통일해 봅시다. 지금 보면 A, B 두 개의 상자를 한 사람이 미는 거죠. 이 미는 것과 5kg의 질량을 가진 상자를 10m로 미는 거 똑같은 상황입니다. 예, 마찰력 이런 다른 힘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 주어진 힘만 고려하기 때문에 지금 두 그림의 상황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로 놓고 보면 가속도 구하기가 엄청 쉽죠. 그래서 가속도는 공식대로 계산해보면 n분의 f, 5분의 10에서 2. 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2가 되는 겁니다. 즉, 이 상자, 5kg의 상자는 처음에 정지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정지했다가 10N 힘을 주면 1초 뒤에 속력이 2, 속도가 2초 뒤엔 속도가 4, 3초 뒤엔 속도가 6, 이렇게 초당 속도 변화가 2씩 커진다 라는 게 바로 이 가속도의 개념입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요, 이 가속도 뭐 몇 초의 속도를 구하라는 문제는 뭐 나올 수도 있지만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예, 요 정도만 설명하고요, 힘의 분석을 좀 중점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속도를 구했으니까 다시 상자를 분리해서 이제 힘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원래 상자가 두 개니까 말이죠. 자, 가속도는 당연히 둘 다 2로 동일합니다. 네. 근데 혹시 여기서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B상자가 더 무거운데 가속도가 2로 동일하다. 가속도가 똑같으려면요, 질량이 무거우면 좀 가속도가 좀 잘 안 되는 거 알죠? 반비례 관계인 거 알죠? 예, 속도 변화가 작아집니다. 즉, 이 말은 즉슨 B상자에게 주어진 힘이 더 A보다 크다는 뜻이 됩니다. 이 10N을 가지고 A상자, B상자가 힘을 분배해서 받게 되는데 B상자가 힘을 더 많이 받게 된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각자의 알짜 힘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알짜 힘은 가속도가 주어졌으니까 알짜 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A가 2, M이 2니까 이 퓨마 공식에 넣으면 A상자는 오른쪽으로 4N의 알짜 힘을 받을 거고 B상자는 6N의 알짜 힘을 오른쪽으로 받을 겁니다. 당연히 오른쪽으로 힘을 줬으니까 물체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겠죠. 이 정도의 힘을 가지고 움직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즉, 나는 10N의 힘을 줬지만 두 상자가 아주 질량에 비례하게 힘을 분배해서 똑같은 가속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힘을 분석하는 겁니다. 자, 힘을 분석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작용, 반작용을 분석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뭐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예시로 손바닥 밀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친구하고 손바닥을 막 힘을 주면 친구도 나한테 힘 준 것처럼 내가 몸이 뒤로 물러나기도 합니다. 그죠? 친구가 가만히 있다 가정하고 손바닥만 펴고 가만히 있다 가정하고 제가 힘을 빡 주면 친구도 넘어갈 수도 있지만 저도 뒤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 내가 힘 준 만큼 상대방 물체도 나에게 반대로 힘을 주게 된다. 이게 바로 작용, 반작용의 원리입니다. 이 작용, 반작용이 갑자기 왜 나오냐? 저번 영상에서는 아무 말 안 했는데, 그쵸? 왜냐하면 저번 영상에서는 상자가 하나밖에 없었고, 지금부터는 상자가 두 개 이상 되기 때문에 두 물체 사이에서 벌어지는 법칙이 바로 작용, 반작용입니다.
그래서 작용, 반작용을 꼭 찾아야 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사람이 밀었으니까 사람부터 알아볼게요. 사람이 이 상자를 밀지 않았으면 여러분과 저는 이 문제를 풀 일이 없습니다. 그쵸? 상자를 밀어서 벌어진 일입니다. 사람부터 해보죠. 누가 누구를 밀었을까? 당연히 사람이 A 상자를 오른쪽으로 10N 밀었겠죠. 문제 그렇게 주어졌으니까. 이해됐죠? 이게 작용이라면 반작용이 발생해야 되는데 우선 발생을 생각하기 전에 이 화살표를 그림에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힘을 받은 대상에게 화살표를 표시해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A를 일하고 있으니까 A한테 화살표 표시하고 오른쪽이니까 오른쪽에다가 10N을 표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반작용을 고민해보면 당연히 반대죠. 사람이 A를 밀었으니까 동시에 A도 사람을 민 것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반작용이 발생합니다. A가 사람을 반대로 밀은 효과가 발생하겠죠. 그쵸? 자, 이 화살표를 그림에 표시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보니까 힘을 받는 대상이 이번 사람이네요. 예, 사람이 그림에 없죠. 그림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화살표 표시 불가. 표시를 하면 안 됩니다. 여기다 표시해버리면 또 난리 납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자, 이 그림을 보니까, 자, 오른쪽으로 10N의 힘이 발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쵸? 이 상자만 보면. 근데, 진정한 알짜임, 남은 힘은 4N의 오른쪽 힘만 남았습니다. 이 말은 즉슨, 반대로 무슨 힘이 작용해야 알짜임이 4N이 남을 거 아닙니까? 이해되시죠? 반대로 6N이 작용해야 알짜임이 4N이 됩니다. 이거를 토대로 작용이라는 걸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누가 누구를 어떻게 밀었을까? 자, 누가 밀었냐면 아직은 모르죠. 누가 A를 왼쪽으로 6N 밀어야 알짜임이 4N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왼쪽으로 밀었다는 얘기는 이 물음표인 물건은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고 A상자 오른쪽에 있는 건 B상자밖에 없습니다. 결국 B가 A를 왼쪽으로 6N 민게 된 겁니다. 자, 이 작용을 화살표로 그림에 표시해 보겠습니다. 힘을 받는 대상은 A니까 A상자 왼쪽에 표시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림을 보면 왼쪽 6, 오른쪽 10, 그래서 오른쪽 4. 그러면 확실히 이해가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반작용을 찾아보겠습니다. 반작용은 너무 쉬워요. 말을 반대로 하면 되니까. A가 B를 오른쪽으로 6N 밀었다. 자, 화살표 표시해야겠죠? B를 했으니까 B에다 표시하고 오른쪽이라고 했으니까 오른쪽에다가 6N을 표시하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보니까 알짜임이 6N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어진 힘도 6N인데 이 왼쪽에다가 무슨 힘이 주어졌을까라고 고민하려다 보니까 이 힘 자체가 6이니까 힘이 더 주어지면 안 되겠네요. 그쵸? 왼쪽에 힘이 주어진다면 알짜임이 6N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B상자는 힘이 하나만 작용한 겁니다. 이 하나의 힘이 곧 알짜 힘이 된 거고 A상자는 두 개의 힘이 작용해서 알짜 힘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고 이제 문제를 풀면 뭐 A가 B를 미는 힘을 구하시오. A가 B를 했으니까 B에 있는 화살표를 찾아보면 됩니다. A는 왼쪽에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밀었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A가 B를 미는 힘이 되는 겁니다. 이해를 하신다면 이게 그림에 있는 화살표만 보고도 분석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이 영상에 엄청난 공을 들였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말이죠. 점점 난이도를 올려볼 텐데 그 난이도 있는 문제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